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일본 호류사는 가람 배치 양식이 백제 양식입니다. 이 절에 가면 지금은 화재로 소실돼 모사만 남아있지만 고구려 담징이 그린 금당벽화 사불 정토도도 볼 수 있고 감동적인 백제 간음 입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절 앞에는 긴 소나무 숲길이 눈부십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의 나이테를 지닌 건강하고 잘생긴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길로 보는 것만으로 청정한 느낌이 듭니다. 호릴사 앞마당에도 윗부분이 뚝 잘린 수령 몇백 년은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그 기품이 여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그 소나무를 쳐다보고 있자 일행 한 분이 호릴사는 천년 된 소나무로 지어졌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을 1400여 년 동안 대대로 지켜온 궁목수 가문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절이나 궁궐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고 하는데 니시오카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문에서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모름지기 10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궁목수로서 그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일이다 라고 순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는 나무의 두 가지 생명, 즉 자연적 생명으로서의 수령과 목재로 사용된 뒤부터의 생명 연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나무의 나이를 통해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있을까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니까 1000년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문의 가르침이 시라는 집을 짓는 언어의 목수인 제게도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시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사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이라는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견뎌온 나무라야 합니다. 만일 그런 나무가 없다면 단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견딤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는 20대 초 군 복무할 때입니다. 1970년 2월 신병훈련을 마치고 배치받은 공병부대로 가자 일주일 뒤 제대한다는 한 병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이 정의병, 넌 언제 제대하냐? 네, 1973년 초입니다. 저는 병장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하 1973년?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잘해봐 응? 하면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병장들도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아프고 견뎌야 할 세월이 아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군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이지만 그때만 해도 36개월이었습니다. 제대하려면 꼬박 3년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무에 세월아 구보로라고 쓴 병사가 있는가 하면 백인이라고 쓴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 안쪽 잘 안 보이는 곳에 참을인자 3개를 썼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한 자를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한 자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글자 한 자를 지우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천년의 소나무처럼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견딘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견디고 견디다가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나무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국목수 가문에서는 그런 나무도 적재적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하게 뒤틀린 나무라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나무의 성질을 잘 이용해 알맞은 용처에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쪽 벽에 쓸 나무는 산의 남쪽에서 자란 나무를 쓰고 서쪽 벽에 쓸 나무는 산의 서쪽에서 자란 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서양의 현대 목조 건물이 100년도 채 가지 못하는 것에 비해 고대 일본의 국목수가 지은 집이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무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뒤틀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디 쓰일 때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국목수 가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자살 현상에 만연돼 자포자기하는 청년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젊은 청춘이라 할지라도 견딜 줄 모르면 쓰일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견딤은 쓰임을 낳습니다. 청년기 때는 견딤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견딤은 인생이라는 나무의 강도를 나타내는 인내의 나이테입니다. 인생이라는 나무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현실적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견딤의 힘을 통해 미래를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20대 때 3년이라는 긴 군 복무 기간을 견뎌낼 수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이 이루는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견딤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제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청년기의 군대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힘은 시를 쓰는 어려움마저 참고 견디게 해줌으로써 오늘 저를 시인이라는 존재로 쓰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니시오카 국목수 가문에서는 천년 노송으로 집을 짓고 나면 언젠가는 후대에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다시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천년을 내다보며 집을 짓고 천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르사를 지은 목재의 일부를 대패질하면 천년된 노송의 향긋한 솔레가 난다고 합니다. 견딤이 낳은 쓰임의 향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한테도 그런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자살이 국가적 질병이 된 이 시대에 청년들마저 견딜 수 없다고 자살해버린다면 언제 어디에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견딤은 미래의 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내게 견딤이 있어야 귀하게 쓰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